안녕하세요. 외과의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장폐색 환자에 대해서 좀 치료한 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늘 이제 창자 막히는 사람, 작은 창자가 이제 막히는 사람이 환자가 많아서 자주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일반적인 내용보다도 이 환자에 대한 어떤 걸 좀 분석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죠. 그 최근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작은 창자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우리 배 사진만 보더라도 의사라는 어떤 전문가들이 보면은 이건 작은 창자가 막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환자가 배도 아프고 토하고 뭐 아팠다가 안 아팠다고 방구도 안 나오고 뭐 이거 전형적인 장폐색이죠.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이런 사진으로 오셨을 때 이 환자분은 한 수십 년 전에 이 복막염으로 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측 창자를 큰 창자를 이제 대장을 이제 절제하고 연결하는 그런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옛날에 이제 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이 창자가 잘 막힙니다.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수술이라는 거는 뭐 복막염도 있을 수 있고 뭐 위암 수술, 대장암 수술 뭐 많습니다. 그 수술을 받으신 분 중에 다 막힐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수십 년 전에 이제 복막염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으로 한 뭐 창자가 썩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한 4, 5일 정도 지켜봤죠. 지켜봤는데 결국에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서 결국은 이제 수술을 받으셨죠. 장폐색 돼 가지고 안 풀리는 경우도 결국 수술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수술해서 들어갔는데 수술하러 들어가니까 이 작은 창자들이 전부 다 막 뒤엉켜 있는 거예요. 뒤엉켜 있어서 아주 심한 장폐색 중에 하나죠. 작은 창자가 막히는 유착이 된 정도를 우리가 어떤 등급을 좀 나누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뭐 이거는 유착 정도를 나타내는 표인데 뭐 제일 심한 경우 뭐 중간 정도 경우 뭐 경한 경우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거의 모든 작은 창자 거의 한 3m 정도 되는 그 많은 작은 창자가 다 막 뒤엉키고 해가지고 아주 심한 정도 제일 심한 정도의 장폐색이었어요. 그래서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유착도 박리하는 정도가 심했고 그랬죠. 그래서 유착이 심하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제일 심한 단계가 이게 유착을 제거했을 때 그 유착이 너무나 단단해서 유착을 박리하고 나서 작은 창자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을 만한 그 정도 수준의 유착 정도가 제일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 정도로 작은 창자 유착이 심했어요. 그래서 수술 뒤에도 회복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또 어떤 박리된 창자에서 또 누출, 새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수술 10일째 우리가 환자의 CT를 찍어 보니까 이게 배 상처도 열렸어요. 이 배 꼬매는 상처도 어떤 염증 때문에 이제 벌어졌거든요. 이건 수술 뒤에 배 상처 벌어지는 합병증도 좀 드물지 않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분도 생겼고요. 또 여기 보면은 단정 차량이 여기 이제 고름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경피적 배액관을 피부에서 넣는 배액관을 또 넣고 해서 치료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뭐 그러다가 이제 방구도 끼고 좀 나와서 식사를 했는데 또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안 내려가서 결국 이제 비위관을 계속 유지한 채로 금식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우리 처음에 수술했을 때에 걱정했던 것 누출이 생겼습니다. 이 아마 우측에 있는 작은 창자의 어떤 일부분에서 조금씩 장 내용물이 새어 나오는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수술 후 24일째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경피적 배액관을 넣은 게 있고 우리 수술할 때 넣었던 배액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로는 이제 어떤 뭐랄까 누출된 것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핀도 꽂혀 있고요. 누출된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 장폐색이나 이런 수술 후에 또 작은 창자에 누출이 생기면은 그 누출되는 양이나 성상이나 또 그 누출됐을 때 환자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또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출이 되었지만 새어나온 양이 작았어요. 하루에 뭐
300cc도 넘지 않고 보통 500cc를 넘으면은 많다고 하거든요. 많아서 이거는 수술해야 된다 정도 생각하는데 이분은 300cc를 되지 않았어요. 200 몇, 많아봤자 200 몇 cc 정도 되다가 서서히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들고 조금씩 누출되더라도 환자분의 어떤 전신 상태, 열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소변량이라든지 이런 게 또 배 진찰 소견도 양호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누출됐더라도 작은 누출이고 이거는 수술하지 않아도 나을 수 있을 정도의 누출이라고 저희 의료진들은 판단했습니다.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환자분은 힘들지만 계속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영양 공급하고 적극적으로 보행시키고 또 벌어진 상처는 소독하면서 계속 이제 그리고 보존적 치료라고 하죠. 비수술적 치료, 보존적 치료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술 후에 점점점 나아기 시작했어요. 나아서 이제 수술 후 39일째예요. 39일째. 우리 POD, 포스트 오퍼러티브 데이 39일째까지 갔어요. 수술하고 거의 40일, 39일 동안 환자가 입원해 있다고 하는 거는 상당한 이제 고통이죠. 얼마나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환자분이 잘 견뎌주시고 의료진도 또 믿어주시고 하셔가지고 이 수술하고 39일 때쯤에는 배 사진 양상이 상당히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많이 호전됐습니다. 수술하고 이럴 때 처음에 수술했을 때의 요 사진보다는 이 사진이 상당히 정상인 사진이거든요.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식사도 가능해졌고 방구도 원활하게 나오고 설사도 안 나오고 대변도 원활하게 보시고 어떤 요 배관으로 나오는 것도 거의 나오지 않고 요 위에 넣었던 것도 제거했습니다. 제거한 상태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죽 정도까지 식사를 다 하시고 밥도 드시고 하셔가지고 POD 42일째 한 3일 뒤죠. 40일째는 이제 마지막 남은 배액관마저 다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도 환자분의 증상이 별 이상이 없었어요. 식사하는데도 무리가 없고 배 안에 이제 CT를 찍었는데 배 안에 누출된 부위에 누출된 것도 없었고 잘 회복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그 며칠 뒤에 퇴원하셨죠. 수술하고 한동안 거의 20 며칠, 30일 가까이 금식하면서 계속 이제 힘들지만 계속 보행하시고 의료진을 믿어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한 30 며칠째쯤에는 이제 장 운동이 회복되면서 식사도 하시고 결국 이제 40 며칠째 퇴원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장폐색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장폐색이 아까 뭐 등급을 보여줬지만은 등급이 낮고 점수가 낮고 이렇게 유착이 심하지 않은 장폐색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면은 또 장운동이 다 회복돼서 퇴원하거든요. 퇴원하는데 이런 분처럼 장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도 꽤 오래 걸립니다. 꽤 오래 걸리고 또 이런 경우에 누출같이 생겨가지고 더 오래 걸리는 경우, 더 오래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40 며칠째까지 입원했다가 그래도 이제 재수술하지 않고 잘 나아서 퇴원하신 분의 어떤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만에 하나 누출이 됐는데 이게 많이 유출량이 많고 뭐 열도 펄펄 나고 배도 아팠다면 또 아마 재수술을 했겠죠. 재수술을 했는데 했을 거예요. 했었으면 아마 경과가 또 몰라 이렇게 또 사실 수 있을지 몰라도 경과를 또 예측할 수 없는 더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그 장유착 환자, 심한 장유착 환자의 어떤 그 40 며칠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